유형입니다. 어떻게 보장을 받느냐? 어떻게 보장을 받느냐? 일단 농업용 시설물하고 버섯 재배사. 오늘 왜 이러지? 제가 손에가 살이 들었는지. 농업용 시설물하고 버섯 재배사는 항상 같이 간다 그랬어요. 일단 손해액을 계산할 때 일단 밑줄 한번 그어 놓으세요. 손해가 생긴 때와 고대서의 가액에 따라서 계산한다. 이것은 현재 가액이란 이야기죠. 현재 가액. 현 시가를 계산으로. 그런데 제조달 특별 약관에 가입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 그 주택 화재보험 같은 거 들 때도 특이하게 잘 보고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조달 특별 약관에 가입을 안 하면 그 현재 시가로 해서 화재보험이 보상이 돼요. 근데 제조달 특별 약관에 가입을 하면 불이 나서 뭐 동산 같은 거 텔레비나 뭐 싱크대 이런 게 싹 탔다. 그러면 제조달가액 새 걸로 다 보상을 해주죠. 똑같습니다. 원해시설도 손해가 생긴 때와 고대서의 현재 가액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제조달 특별약관에 가입했을 때 그때는 제조달 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원칙은 시가보상입니다. 시가보상이라는 건 현재 가액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 그런데 제조달 특별약관에 가입했을 경우에 한해서 제조달 가액으로 한다. 제조달 가액이 뭐라 그랬죠? 똑같은 물건을 신품으로, 새로운 새 제품으로 만드는 데 들어간 가액, 들어갈 비용, 그 비용으로 해주는 것은 제조달 특별약관에 가입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 자, 물론 보험금은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해준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 밑에 박스 시설 작물, 이게 15점짜리 문제로 나왔었어요. 뭐로 계산하라고? 아니, 그 식을 쓰라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장에 가서 쓰려고 그러니까 못 쓰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일단 생산비 보장은 말이죠. 장미하고 부추는 별도로 떼서 봐야 돼. 그 다음에 기타 작물. 왜 별도로 떼서 보냐? 장미는 나무가 죽었을 때, 또 나무가 죽지 않았을 때 보장 생산비가 다릅니다. 이 보장 생산비가 얼마냐 우리는 알 필요 없어. 문제가 이게 숫자로 문제가 계산 문제로 주어진다면 전부 나옵니다. 나무 생존 시 보장 생산비 뭐 5만 원, 나무 고사 시 보장 생산비 뭐 7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장미가 나무가 죽었을 때, 또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때 어떻게? 장미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나무 고사 시, 살아있을 때는 나무 생존 시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이고요. 나무가 죽었을 때는 장미 재배 면적 곱하기 나무 고사
시의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 이렇게만 계산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15점으로 나왔다니까. 그러면 우리 2차 시험 그 공고 나온 거 보면 업무 방법서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 같으면 옛날엔 이건 말로 나왔어. 나는 박스로 해가지고 숫자를 다 한번 주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장미 재배 면적 뭐 500제곱미터. 자, 장미나무 생존시 고사 보장 생산비 3만 원. 나무 고사시 보장 생산비 5만 원. 피해율 40% 이렇게 주고 딱 박스로 부추 또 기타 박스로 주고 얘들의 보장 생산비를 다 구해라. 얘들의 보험금을 다 구해라. 충분히 15점짜리 문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대로만 적용하면 돼. 자, 장미 봅시다. 장미. 자, 재배 면적 500에 곱하기 나무가 죽었어. 5만 원 곱하기 피해율 0.4 얼마. 나무가 살았어. 500 곱하기 3만 곱하기 0.3 얼마.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시험 기출문제를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진짜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가 많은데 시험장에 가면 못 쓰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만큼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자, 그리고 부추. 여러분 그냥 그 농지가 수용이 돼가지고 작물 보상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농작물이 뭔지 아세요? 부추입니다. 왜? 부추는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배내거든. 그러면 또 나고 하거든요. 근데 부추는 보장 생산비가 비싸요. 비싸니까 그거에 70%만 줘라.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70%. 얘만 유일하게 시설 작물에서 70%만 주는 작물이에요. 부추. 그래서 부추하고 장미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는 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재배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우리가 1과목에서는 경과비율을 어떻게 구하냐. 자, 적어도 온해 작물에서는 경과비율을 어떻게 구하냐, 피해율을 어떻게 구하냐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다 주어집니다. 기타 작물은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자, 장미는 정리합니다. 장미는 자, 재배 면적 곱하기 장미나무 생존시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 나무가 죽었을 때 재배 면적 곱하기 장미나무 고사시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 부추는 자,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70%만 준다. 70%. 기타 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비율 피해율.
그러니까 복잡한 것들이 다 빠졌으니까 여러분들이 1과목은 90점 이상 맞아야 돼요. 아니, 그걸 90점 이상이 가능해요. 만약에 지금 개정된 책으로만 시험 문제를 낸다면 복잡할 게 없어. 자, 버섯작물은 어떻게 하냐? 버섯작물은, 자, 아까 제가 표고버섯이 온톱이라 그랬죠. 온목재배, 또 톱밥, 배지재배 그랬어요. 배지재배. 그러면 일단 온목재배 표고버섯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재배 온목 수가 들어가겠죠. 여러분 저기 표고버섯 온목에 키운 거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동그란 온목에 드릴로 구멍 뚫어 가지고 종균 접종해 갖고 그 보면 그 농가에 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요. 온목을. 왜? 자고 있는 그 균을 깨워준대요. 그래야지 애들이 활동을 한다는. 그래서 그게 온목 재배고, 그러면 온목 재배는 어떻게 한다? 피해 온목 수 곱하기 온목당 보장 생산비. 똑같아. 시설 작물하고. 곱하기 피해율. 그러면 톱밥 배지 재배는 재배 배지 봉수 한 봉, 두 봉, 피해를 입은 재배 배지 봉수겠죠. 곱하기, 자, 재배 봉당 보장 생산비 피해율 이렇게 구하면 되고, 경과 비율이 들어가고, 온목은 경과 비율이 안 들어가고. 자, 다음에 느타리 버섯은 병균이 가득하다 그랬죠. 병재배와 균상재배. 그러면 자, 느타리 버섯 균상재배는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들어가고요. 병재배는 병당 보장 생산비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새송이 버섯은 병재배라 그랬죠. 제가 새병에 양균을 담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송이 버섯은 재배 병수 곱하기 병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비율 피해율이고요. 자, 양송이 버섯은 새병에 양균을 담은다 그랬으니까 균상재배겠죠. 균상재배. 그러면 재배 면적 곱하기, 자, 균상재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비율 피해율인데, 표고버섯 온목 재배에만 경과 비율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 경과 비율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이 앞전에 쭉 검토하다 보니까 5회 시험 때 장미 이것이 남았네. 시설 작물이. 그러면 이번엔 버섯을 한번 내볼까? 하고 바꿀 수도 있겠죠. 그게 15점짜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장미, 나무가 죽었을 때, 나무가 살았을 때, 뭐 이렇게 해갖고 내라고, 쓰라고 해가지고 15점짜리 그냥 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버섯은, 자, 어떻게 키우느냐. 표고버섯은 온목재배다. 또 톱밥 배지재배다. 느타리 버섯은, 자, 병균이 가득하다 그랬죠. 자, 병재배다. 균상재배다. 그 다음에 새병에 양균을 채웠어. 새송이 버섯은 병재배다. 다음에 양송이 버섯은 균상재배다. 이것만 알면 그냥 쓸 수 있겠죠.
거기에서 표고버섯 원목 재배만 경과 비율이 없다. 나머지는 전부 경과 비율이 있다. 그러면 가능. 자, 그 밑에 별표 보니까 단 일부 보험일 경우 비례 보상을 실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시설작물과 버섯은 자, 우리가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에 몇 프로에서 몇 프로? 50에서 100%. 그러면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계약자가 선택한다 그랬는데 나는 60%를 선택했어. 근데 피해를 입고 보니까 나는 피해가 더 나버렸어. 그러면 60%만 주겠죠. 내가 보험에 가입한 가입 금액만. 그래서 보험 가입분의 가입 금액분의 보험 가액을 해서 일부 보험. 그러니까 초과 보험인 경우, 뭐 일부 보험인 경우 가장 좋은 게 전부 보험인데, 전부 보험이 아닌 일부 보험인 경우는 비례 보상을 실시한다. 그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에 상품 내용. 종합위험 원예시설에서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하우스 또는 연동하우스, 그다음에 유리온실이나 뭐 이런 것들의 모든 하우스의 구조체와 피복제, 부대시설은 모든 부대시설인데 동산시설은 제외한다 그랬죠. 뭐 냉장고, 선별기 뭐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자, 시설작물 화이류는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다음에 뭐 나머지 뭐 딸기, 오이, 토마토 뭐 그것은 이런 것이 있다 하고 놔주시고요. 다음에 시설 재배 농작물의 경우 품목별 표준 생장 일수와 현재의 차이가 나는 생장 일수를 가지는 품종은 보장 대상 목적물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산비 보장에서 품목별 생장 일수가 있었죠. 뭐 무 70일, 배추 80일, 올동배추, 올동무 120일 막 이런 생장 일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현재의 차이가 나는 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험 목적물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예나 이 앞전에 배웠던 생산비 보장이나 똑같이 보장 방법은 생산비 보장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현재의 차이가 나는 그 생장 일수를 가지는 품종은 보험 목적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 다음에 종합위험 버섯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 시설 작물을 버섯으로 바꿔놓고 하면 돼요.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이것은 단동하우스, 강포경하우스를 포함하고 연동하우스, 그다음에 버섯 재배사는 경량 철골조가 들어가죠. 시설작물은 유리온실인데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체, 피복제 또는 벽으로 구성된 시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부대시설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동사는 제외하고요. 자, 시설 재배 버섯. 다시 표고버섯은 표고가 온톱이고 느타리에 병균이 가득해서 그래서 새병에 양균을 채웠다 그랬어요. 이거 보온기간, 다음 페이지 보온기간, 이게 완전히 바뀌어 갖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자, 청약을 승낙하고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과 비교해서 늦은 날 그랬거든요. 아니, 청약을 승낙, 청약을 승낙하고, 아니, 잠깐. 청약을 승낙하고 시설장부를 정식이나 또는 파종한 날과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중 늦은 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1회 보험료를 납입을 해도 정식이나 파종을 안 했으면 보험기간이 시작이 안 되고, 정식이나 파종을 했어도 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이 개시가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가 시작한 날이고 끝나는 날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로 했어요. 지금 이것은 지금 새로운 표현이고 그러거든요. 나 같으면 가로 넣기로 낼 만해. 가로 넣기로 보험의 시작. 자, 그래서 일단 이것만 하게요. 무시파 쑥. 자, 무, 시금치, 파, 쑥갓. 얘는 파종이고 나머지는 정식이에요. 자, 전라도 말로 무시가 뭡니까? 무가 무시죠. 그냥 무시하고 파하고 쑥갓, 얘는 파종. 나머지는 정식이다 하는 걸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그 무, 시금치, 파, 쑥갓은 보험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작물의 파종 완료일이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중 늦은 날이 무시파쑥의 보험 개시일이고, 나머지는 작물의 정식 완료일이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중에 늦은 날이 기고, 일단 그것은 구분해서 내가 생각할 때 파종이나 정식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내려고 보니까 구분해서 내려고 하거든요. 이 앞에 생산비 보장 때 파종하는 게 내가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무당이 매시 쪽팔렸다 그랬죠? 거기에서도 쪽파가 들어가죠. 파에서는 우리가 쪽파가 들어간 거 보시고, 일단 파종은 무시파쑥이다.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재배 농작물 전부 보험 개시일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시설 작물인 경우는 파종 완료일이나 또는 정식 완료일과 보험료를 납입한 때 중 늦은 날, 그걸로 한다는 거 보시고요. 다음에 버섯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번 합니다. 버섯은 진짜 중요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려면 외워놔야 돼. 표고버섯이 온톱이고 느타리가 병균이 가득하고, 그래서 세병에 양균을 채웠다.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에 계약의 소멸인데, 옛날 교재에는 얘가 가입금액 복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가입 금액 복원. 둘 다 마찬가지. 자,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으면 가입 금액이 복원되지 않는다 하고 옛날 책엔 설명이 되어 있었고, 지금 책은 가입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계약이 소멸된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자 보겠습니다.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금액 미만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가입 금액이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손해액이 300만 원이었어. 그러면 1,500만 원 미만이죠. 이럴 때는 300만 원을 주고 보험 가입 금액이 1,500만 원으로 그대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1,500만 원 이상 받아버리면 계약이 소멸돼 본다는 이야기. 그리고 계약이 소멸되고 환급보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끝나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때 계산되는 손해액에는 기타 협력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과목에서 배우시죠? 기타 협력 비용은 손해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입금액 복원이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체계가 등장을 해가지고 꼭 시험에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계약의 소멸 이것은 가로넣기로 5점이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 이러다 오늘 강의가 너무 빨리 끝나볼 것 같네요. 어떻게 하죠? 좀 쉬었다가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인수제한 목적물 하고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